이게 중요하게 참 많이 보는 거고 많이 쓰는 거고, 오늘 물어본 것도 사실은 내 몸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게 더 아프다고, 그지? 사실은 그런 건데, 이 자식운을 보는 방식도 옛날하고 현대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옛날에는 뭐냐면은 부모 곁을 지켜야만 이제 그 실제 좋은 자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또 그 다자, 있는 대로 다 나왔단 말이죠. 그죠? 자자가 이게 아니죠. 다자. 자식을 있는 대로 다 낳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야만 자식으로 봤다. 그래서 요런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잡고 있는 그 옛날식 방식이라면 현대에는 틀리다는 거죠. 이제 딸도 뭐 요즘은 상관없이 부모 봉양을 다 같이 하고 또 요래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그 딸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도 요즘은 무시해둔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옛날식하고는 조금 안 맞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인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놓는다는 게 현대사회는 중요한데, 옛날에는 생긴 대로 낳았으니까 우량종을 낳을지 그걸 낳을지를 사실은 몰랐는데, 현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선택의 폭은 이제 약간 생긴다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이 자식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만약 놓는다면 그런 거 많이 묻거든요. 내가 무슨 띠 자식 놓을 건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런 걸 많이 묻는다고요. 실제로 그걸 봐야 될 일이 많고, 보통 우리가 이제 자식이 잉태되려면은 이제 결혼 시기가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결혼 시기를 했다시피 간단하게 하면 그죠? 남자 입장에서는 식상이 떠서 재성과 연결해 주거나, 재성이 천간에 있어서 천간에 있거나, 그 다음에 재성이 운이 와가지고 지지적으로 이제 그 재성이 세력을 가질 때는 보통 남자들은 힘만 나면 우에 한번 해보겠다. 재성과 뭔가 다리를 놔서 뭔가 일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식으로 인간관계의 형성이 꼭 이루어진다는 거죠, 웬만하면. 인간관계의 형성.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식상이 올 때는 주로 자식 잉태 생산의 뜻이기 때문에, 이때 시집가는 거는 자식을 놓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식상이 들어와갖고 자식 하는 거 뭐냐면, 요 식상이 관을 갖다가 조화를 시키면서 요때 가게 되는데, 자식 잉태 생산. 그러니까 요때 결혼하면은 대부분 부부 관계는 좀 소원한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좀 사이가 안 좋단 말이죠. 왜? 자식을 잉태하기 위한 어떤 행위로서 결혼해버린 거기 때문에 부부 관계로서는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다. 어떤 관인, 그러니까 인성이 오거나 관이 오거나 인성이 왔을 때, 이때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관과, 여자 입장에서는 관이 남편이니까 관과 짝을 삼아서 뭔가 연결을 하여 그것을 이뤄내기 위하여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이때는 조금 무난한 것으로 보고, 요게 이루어져야만 이제 자식이 나아지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자식과의 관계가 옛날 사회하고는 많이 틀리게 거의 다 웬만하면 떨어져 사는데, 그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궤도 차이라는 거거든요. 이 궤도가 뭐냐면, 딱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쭉 나눴을 때, 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식 자리로 보고, 이곳과 이곳의 자리가 틀리면 이제 보통 자식과의 그 관계가 동거가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이래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가 인호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와 있고, 여기가 신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거의 조건이 안 맞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항상 그 인생 자체가 만들어내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운동을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서
기본적으로 그걸 잡고, 이 신자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수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자꾸 떨어지는 동거 생활, 동거의 형태가 잘 안 이루어지는 모양. 왜 자기는 가야 될 길이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런 식으로 삶의 궤도가 안 맞음으로써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옛날에는 더더욱 심했던 게, 옛날에는 옆에 억지로라도 붙어 있어야 됐거든. 장남이 요런 띠가 나도 그래야 이제 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현대는 뭐냐면 이것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충의 관계처럼 완전히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현대에는 뭐냐면 이렇게 해묘미, 돼지, 토끼, 양띠, 그죠? 그러니까 신자진 띠에서 볼 때 해묘미 띠나 사유축 띠도 궤도는 틀리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운동의 궤도 자체가, 이거는 목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거는 금운동을 자꾸 만들어냄으로써 그 궤도가 틀리니까 거의 다 이럴 때는 다 동거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동거가 되는 그 자식은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형태로 기본적으로 애워놓으시고, 이따가 이제 또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는 걸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게 없으면 동거의 형태가 잘 안 이루어진다. 딱 죽이나 살리나 같은 그룹끼리가 가장 찢고 뽑는 일은 많아도 가장 그 동거로서의 조건은 잘 맞는다는 거죠. 요 똑같은 인간관계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로서도 그거 못 들으셨지? 이거 번말개띠를 기본적으로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돼지, 해, 묘미띠, 그 다음에 신자진띠 다 외우셨네요. 그 다음에 사유축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유축으로 해놓고, 이렇게 위로 갈수록 나보다 상위 그룹으로 기본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이대로 사실 적용해서 풀이를 해보면은 그게 아주 참 묘하게 인간관계가 참 만들어졌다. 이게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상위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가지고 어떤 이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만들 수가 있는데, 12신살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면은 이대로 이제 떼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유세, 자, 어떤 12운성적으로, 12운성의 12신살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번말 개띠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띠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다. 이제 예를 들어 놓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번말 개띠에서, 이 번말 개띠가 인을 보는 것을 우리가 지살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살띠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먼 곳에 인연하여라는 뜻을 먼저 가지고, 인연하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자식을 보면은 무조건 떨어져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딱 그대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볼 때 번말 개띠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이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틀을 잡아서 나온 거죠. 여기는. 그래서 뭐냐면 나하고 같은 과목이죠. 똑같이 번말 개띠와 그룹이 같은 그룹이 됨으로써 이 어른과 같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접해 줘야 된다.
대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른과 동등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띠도 어릴 때는 상관이 없고, 아까 잠시 설명이 들어갔지만은, 같은 띠, 이렇게 같은 띠 같으면은, 요때는 어릴 때는 기본적으로 작은 영역을 차지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범 같지가 않고 고양이만 하기 때문에 같이 안 줘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커져서 자기 영역을 주장할 만한 나이가 될 때는 반드시 떨어져야 하면 된다.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 갈 때 웬만하면 요즘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결국 이제 그 글자가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기운을 능히 쓸만할 때가 되면은 그런 형태로 한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게 어찌됐든 나하고는 그 실제로 부모 곁에서 지살띠가 발복하는 경우가 없어요, 잘. 그래서 객지에 나아간 뒤 성공한다. 요게 이제 큰 전제로서 그 뒷날 띠를 가지고 자식운을 봐줄 때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발적이다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두고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러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그 같은 울타리를 같은 범위 쓸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결국 내가 객지에 나아가서 뭔가 터전을 잡는다. 그래서 지살 아닙니까, 지살. 새로운 땅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살띠가 오면 대충 이런 개념으로 예. 공모가 이루어지는데, 예. 자식이 그냥 그 범띠가 그냥 띠야기. 예. 아까 그- 전에 저기 자식 자리하고 예. 비교 적어도 띠이 거라나. 어느 거에? 아까 자식 자리하고 동해에 나왔는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예. 그때는 기준이 뭡니까? 자식하고, 예, 자식 자리 아까 설명할 때 예. 자식하고 그거는 좌표상이고, 앞에서는 뭐 그런 띠로 보는 예. 아니 이거 입자와 관계없이 그렇죠. 그 팔자의 띠가 아니고, 그 팔자에 예를 들어 내가 갑자일 날 태어나갖고, 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옷이다. 그러면은 이 자식이 무슨 띠든 상관없이 객지 번영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거는 좌표상에 예, 좌표상의 거고. 자식 자리와 비교하는 거네요. 예. 요거는 자식 자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실제로 부모 띠와 자식 띠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고. 일치하고 예. 그 시하고 관계를 예. 예, 그거 조금 헷갈렸지. 네. 예, 요게 이제 신시 같으면은 뭔가 부모와 한 그룹으로서 동거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합이 재밌습니다. 뒷날에 자꾸 연구하면 이 삼합이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책에서는 몇 마디 없는데, 삼합 내에서 거의 다 12신살 나오죠. 12운석 나오죠. 사건의 발행 나오죠. 시간의 움직임 다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삼합을 많이 보세요. 어찌됐든 삼합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으면 자꾸 보면 이것도 실제로는 삼합 운동이래요. 왜? 번말개 띠가 움직일 때 해묘미 띠가 다음 대기순으로 딱 들어가고 이런 순차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느 게 튀어오를 때 어느 게 가라앉고가 다 순서가 있다고 이게. 삼합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보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재미있거든요. 이게 번말개띠가 토끼띠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위에서 원래 번말개띠가 토끼띠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기쁨조 자식. 기쁨조 자식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도화살도 되거든요. 번말개에서 볼 때. 뭐,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다 그렇죠. 돼지, 토끼, 양에서 보면 쥐가 도화, 연살. 그 다음에 원숭이, 쥐, 용에서는 닭이 연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이 되면은 어떠한 관계 형성이 되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영양이 부족이래요. 영양 부족. 그래서 부모가 볼 때
부모가 딱 볼 때는 뭐냐면 자기보다 하위 그룹을 보게 되면 저게 커서 뭐 되겠노.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은 항상 내가 보태어줘야 된다는 거죠. 보태어줘야 된다. 그 보태어준다는 게 뭐냐면은 직업을 형성할 때까지, 직업 형성 시까지 자꾸만 내가 뭔가를 갖다가 야가 하는 게 불안해가지고 자꾸만 보태줘야 되고 하는 걸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살이라고 하는 게 연살을 안 적어놨네. 연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역량 부족에 의해서 뭔가 꾸미고 예쁘게 해가지고 예쁘게 보이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물어보세요. 연살 자식들 있잖아요. 보면은 딱 요 한마디로 해주면은 그래 우리 집에 귀여운 짓 하는 건 야밖에 없다 이러거든요. 보통 해보면은 기쁨조 자식. 그래서 지가 뭔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화살처럼 뭔가를 자꾸 예쁜 짓, 아기자기 예쁜 짓을 집에서 부모하고 자꾸 관계를 유지를 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보통 이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띠들이 다 자기 영역을 찾아서 객지로 나아갈 때 이 연살띠만 보통 남아가지고 부모 가업을 돕는다든지 그 부모 가업을 돕다가 가업 돕다가 때로는 승계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이게. 그래서 연살띠들이 그래 하거든요. 팔자는 팔자대로 보되 지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모와의 관계는 이 역할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번말 개띠가 그걸 가지게 되면 되고 이제 항상 뭔가 하나 아쉽게 한다는 거죠. 이게 자식이 야가 요것만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항상 아쉬움을 자꾸 남기는 띠다. 아쉬움을 남기는 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살은 뭐 골치 아픈 자식도 있고 항상 부족해가지고 또 막 내한테 귀여운 짓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 출생의 비밀도 있습니다. 이 연살에는 이 출생의 비밀도 가지고 옵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딴 곳에서 낳아서 데려왔다든지 좀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요런 경우가 열에 한 둘 내지 셋은 요 딱 걸립니다. 연살은 뭔가 지가 뭐냐면 그 희생 요소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월살. 월도 뭐냐면은 이제 여기가 월살이 되죠. 이게 월살이 해당이 되면 뭐가 되느냐면 자, 요게 크게 볼 때 우리가 용은 번말기에서 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그죠? 자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를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식이 돼가지고 번말기에서 볼 때 원숭이, 쥐, 용띠는 이미 사는 목적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생관 차이가 난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살랍니다. 아들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도 동고운이 약하다. 그러니까 붙어 살기가 좀 좋은 띠들이 잘 없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이 인생관 차이 때문에 뭐냐면 부모와 직업이 항상 다른 거죠. 직업군이 틀리다는 거죠. 틀리다.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것도 하나씩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이렇게 인생관 차이 때문에 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물으면 이 12신살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가 군대 가겠습니까? 엉뚱한 군 경찰이 되겠습니까? 하면 그거는 야팔자를 봐야 된다. 다만 근본 목적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번말개띠가 일이 안 풀릴 때 이 신자진 그 띠가 이 월살띠가 보통 그 일을 반대편에 잘 풀리지 않는 일을 해줌으로써 또 때로는 좋은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번말개가 화의 논리를 잘 알고 있다면
신자진의 이 용띠는 반대의 수의 기운을 알고 있음으로써 부모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때로는 이 용띠가 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역할도 한다는 거죠.